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그러니까 제가 부실에 이제 14년 정도가 되었는데, 초창기에 저희는 미팅을 참석하려면 부산까지 사실 내려가야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뭐 권인권 사장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무관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는 했었어요, 저한테. 내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찾아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차도 없고 그 당시에 갓 두 돌 지난 큰애와의 18개월 연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아이는 어떻게든 이렇게 제가 놀이방이든 맡길 수가 있었는데 작은아이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한번 참석하려면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직행으로 바꿔 타서 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 걸어서 미팅장을 가야 되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파금치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업고 거기다가 뭐 제 가방 하나 들고 나면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뭐 전화 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니까 뭐 사실 뭐 디시드롭스 한 2-3개 정도만 이렇게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권인권 사장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 너무 힘들지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정말 저한테 희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14년의 어떤 그 시간들이 뭐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어떤 과정들이 마냥 쉽지만은 사실은 않겠죠. 마냥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뭔가 내 모습이 다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제 성공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설레이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수단, 멋진 이런 수단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데는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굴곡이라는 거 있겠죠. 내가 성취하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취하기까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아마 그 과정에서 막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극복해야 될 뭔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걸 극복해야 될 이 과정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그 희망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행동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두려움보다도 이후에 희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아마 두렵지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 그 죽음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생존에 대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죽음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보면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행동할 수 없지만 이후에 희망이라는 걸 보는 순간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볼 것인가 희망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제 행동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그 FED의 그 어떤 그 감동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새 애기연도가 한 달이 지났어요. 9월에는 오늘도 많은 이렇게 핀을 성취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핀업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SP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 사파이어, 뉴 에메랄드, 큐 다이아몬드 11조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11조가 큐 다이아몬드가 일단 들어가셨는데 정말 올 해계온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핀업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또 성장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새 해계온도, 참 해계온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새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목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새해가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제 새해 기온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성취한 분도 계시고 성취하지 못한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파트너 한 분이 그러셔요. 스폰서님은 어떤 목표를 선포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목표를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스폰서의 목표는 굉장히 쉬워 보인대요. 근데 저는 왜 그 목표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땐 그 목표를 성취한 분과 성취하지 못한 분의 어떤 그 차이는 목표가 없는 분은 방법이 없고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자, 똑같이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뭔가 도전하고, 뭔가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이 한계라고 느끼는, 스스로가 정말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때로는 저도 열등감을 느낄 만큼의 그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 한계점을 성취한 분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그 어떤 한계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계점은 굴고 넘어설 수 있는 건 크지 않고 결국 1%밖에, 그 차이는 1%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 저도 나름대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계온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는 순간 그 어떤 부담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스트레스, 물론 그 스트레스가 큰 만큼 성취감은 굉장히 더 크죠. 하지만 그 부담감,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 지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도전이라는 부분을 과연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당연히 그 두려움이 왜 전들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핀만큼의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점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 이 1%죠. 결국 1%인데 이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꿈이었었어요. 구체적인 꿈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좀 보고 할게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성공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을 많이 원하면 방법이 나오고 성공을 적게 원하면 변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 상황에서 어떤 한계점에 딱 이르르면 방법을 찾잖아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 어떤 방법, 이걸 계속 끊임없이 찾는데 결국 이 한계점,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왜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 꿈이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그 간절함의 차이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 어떤 간절함의 차이에 의해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은 죽어도 하겠다라는 그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죽어도 해야만 되고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자, 그럼 정말 이 선을 나는 정말 넘어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크릿에서 말하는 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했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두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거기서 뭔가 그 변화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나름대로 시도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또 궁리를 하고 또 궁리를 하고 또 궁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떤데 그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머리맡에 이 메모장을 항상 머리에 이렇게 두고 자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궁리가 생각나면 얼른 메모를 해두고 다시 자거든요. 자다가도 그게 정말 정말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세요. 왜 그 지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강한 의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한 의지가 있으면 어때요? 강한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강한 그 열정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열정이 뭐냐면 진심, 그러니까 진심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내가 그걸 넘어서려고 할 때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또 고민하고 뭔가 또 고민하고 거기에서 정말 강한 의지와 강한 열정이 나올 때 진짜 내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전달되면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1%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99%까지는 어쩌면 내가 정말 내가 선포하고 최선을 다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1%라는 부분은 대신 누구도 해줄 수 있지 못해요. 스폰서도 해줄 수 없고 파트너도 해줄 수도 없고 배우자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1%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꿈, 목표가 있을 때 그 1%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1%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1%를 노력하는 그 순간 개인의 성장이 있는 거고 개인의 발전이 있는 거고 우리 있잖아요. 저도 이제 헬스를 이렇게 근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헬스를 하다 보면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이제 하면 혼자 하면 뭐 지치면 금방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막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한 번 더 그래요. 그때 근력이 생겨질 때요. 뭐냐 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게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마지막 1%가 남아있을 때 그때 사람은 진심이라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네트워크는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을 기다린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네트워크가 자꾸 커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SB부터 시작하고 저는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을 때 단지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될 것이라는 단지 희망 하나 그리고 내 성공에 대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래서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어설픈 제 지식이 어설픈 제 경험이 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어설프게 한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하는 거. 대부분 제가 가끔씩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그러세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알면 성취하고 알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이 어설픈 그 경험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럴 때는 지금의 어떤 상황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그 어떤 어설픈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상황, 어떤 여건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목표를 성취해야만 되는데 내 파트너를 바라보면 도저히 저 자세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저 마인드로는 절대로 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파트너분이. 그래서 이 파트너분이 그래요. 어떤 파운더스 PT인데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 저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게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 파트너는 정말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믿음이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다이아몬드 한 분은 자기는 다이아몬드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저희 파트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저 자세로는, 저렇게 뭔가 의지 없고 변하지 않는 저 모습으로는 파트너는 절대로 다이아몬드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정말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고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고, 그분 또한 파운더스 PT도 사파이어도 가야 되고 에메랄드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먼데, 근데 파트너를 아무리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사업을 딱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신감이 없잖아요. 나 성공에 대한 자신감. 처음에는 나 자신의 어떤 믿음이 부족한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파트너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 다음 단계의 핀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 실패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탓이 아니라 모든 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항상 핑계가, 이유가 많아요. 뭐냐면,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트너의 믿음이, 그분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파트너, 어쩌면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 성공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 파트너분 계세요. 정말 이 사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너무너무 크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좋은 줄은 알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면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얘기는 저기저기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나랑 하자라는 그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근데 뭐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파트너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사장님, 처음 딱 초심자를 보면 저분은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없겠다, 딱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초창기의 제 모습은 절대로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파트너를 보면 지금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건, 지금의 환경, 지금의 학벌, 지금의 능력을 저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한 분 본인 안에 그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전 몰랐어요. 스폰서가 저한테 그걸 정말 끄집어내어주고, 정말 그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저 믿음으로 정말 저 안에 그 어떤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전 파트너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는 세심하게 쇼드팬을 지원을 하고 팔로업 지원을 하고 막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파트너를 만나면 온전히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온전히 믿어줘요. 100% 아니 200% 그 이상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저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순간 그분들은, 제가 쇼드 플랜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뭔가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온전히 그걸 믿었을 때 그분은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쫙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발휘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모든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니까요. 지금의 능력에 500배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배. 그러니까 지금의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온전히 내가 그 파트너에 대한 그 믿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격려가 필요한 건데, 결국 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를 그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파트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정말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분을 온전히 믿어보세요. 정말 그걸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의 능력, 학벌, 정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이 정말 모두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믿으세요. 내가 먼저 내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파트너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사실 에메랄드까지 갔었어요.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IMF가 오고 언론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레거 자체가 다 무너지고 간신히 이제 한 몇 분 정도 남아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게 아니, 월드와이드 그룹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그랜드 MJ라는 그 어떤 플랜이 딱 이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3년 후죠. 그러니까 저는 파트너 몇 분 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제가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저는 절대로 3년 후에 4사람을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2사람을 에메랄드를 만들고 1사람을 Q12를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믿어야만 됐고,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인이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말 그걸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가질 때 정말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창기에 잠깐 FED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고 뭐 제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요. 저는 29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2살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37살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처음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친정은 저희 오빠랑 저랑 한 해에 그냥 2명을 결혼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그러니까 횟수로 1년이에요. 3명을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주버님, 저희 시누이, 그리고 근인근 사장님, 저희 이렇게 해서 3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넉넉지 않은 그 형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이랑 예당 같은 걸 전혀 저희들은 안 했어요. 못했던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인근 사장님 댁에서 반반 해가지고 1,000만 원 전세로 저희들은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1,000만 원 전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젊으니까 뭐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적당히 현실이 안주하고 뭔가 체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아메이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처음 다가왔을 때는 뭔가 제 것이라고 뭔가 그렇게 뭐 단순히 그냥 오빠를 도와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면서 이게 열심히 정말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18평 아파트를 사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거실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더라도 뭔가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늘 고민하지만 한창 1,000만 원, 1,500 그 선에서 항상 한계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 아이가 또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 그 현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 여사님이랑 진정희 사장님이랑 저희 스폰서랑 저희 18평 아파트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뭐 제가 관심은 없었죠. 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저도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좀 이렇게 판매를 해주면 팔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 그런 어떤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가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해 겨울 찬바람이 싹 부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우리 집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를 비전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전업을 하게 됐죠. 전업을 하게 되면서 뭐 여차저차 이게 가정들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8평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당시는 뭔가 전업 위주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던 그런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활용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들을 뭐 얼마든지 사무실이 없어도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가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전업하시는 분들이 동참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렇게 단칸방, 그러니까 사무실이 딸려있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저 자신은 그렇게 뭐 초라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그 너무나도 든든한,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셨던 그 스폰서가 계셨고, 그리고 어떤 때보다도 그 구체적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전 누구보다도 강할 때였기 때문에, 뭐 제 자신은 그렇게 초라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를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그분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진짜 그 피라미드에 빠지면서 저것들이 제대로 미쳐가고 망해가고 있다라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뭔가 비웃던 어떤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단지 좀 더 빨리 뭔가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었지 뭐 그렇게 저 자신은 뭐 초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저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라도 하듯이 뭔가 IMF가 오고 언론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렇게 네트워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영향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에메랄드 어떤 네트워크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레그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그때 FED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폰서는 오늘 오면서도 저희가 김대갑 사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스폰서가 그런 모습, 너무나도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지하 단칸방에 있는 그 모습도 부러웠다. 정말 그렇게 멋진 어떤 그 모습 자체도 멋있어 보였고 뭔가 더 큰 확신으로 비춰졌던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저의 모습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 지으시면서 전화해가지고 왜 멀쩡한 근서방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왜 너희들이 정말 미쳤다라는 정말 그렇게 저희들한테 정말 그렇게 부모님이 어떤 걱정을 끼쳐드렸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의 성공만을 지켜보고 계시는 저희 정말 부모님이 계시고 아무 이유도 모르고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직장 그만뒀죠. 집 없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메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혀 없죠. 그리고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진짜 500만 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살하는 이유를 저는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몰래 오셔가지고 김치도 이렇게 조금 담궈 놓으시고 가시고, 진짜 조금 쌀도 이렇게 팔아놓고 가시고, 진짜 당장 생계가 급급하던 그런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때 또 생각하면, 그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취감은 더 크고요. 그 과정을 추억하면서 저는 이제 울산에 내려가면 그때 살던 그곳을 울산 내려가면 꼭 들러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그때 어떤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정말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모든 보상과 인정에 대해서 받는 저희의 어떤 보상과 인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그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구체적인 꿈과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정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두려움이었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더 두려움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믿음밖에 없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온전히 그 믿음 하나로 이 4개 레그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고요. 이 2개 레그가 에메랄드를 가야 되고, 여기가 Q12를 가야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PT를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97년도에 제 다이어리를 보면 그랜드 MJ 플랜이 나올 때 이걸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속에는 명단이 없어요. 그냥 빈 동그라미에 단지 이 사람을 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내고 이 사람을 에메랄드를 보내고 여기는 Q12를 보낼 것이라는 단지 저의 희망이었고 바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되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속에 누군가 명단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명단에 이 6개 레그에 누군가가 명단이 채워질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목표가 16점을 가면서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7억의 보너스를 받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는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파트너 한 분이 나올 때마다 그 저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파트너에 대한 믿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00년도에 다이어리를 탁 펼치면 그대로 됐는데 이게 Q12가 아니고 이게 사파이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딱 사파이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비청산을 싹 다 한 거예요. 그리고 51평짜리 빌라를 가게 됐었어요. 집을 사서 51평짜리 빌라를 사서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예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3천만 원치를 권인거 사장님이 정말 이렇게 저한테 보석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BMW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차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BMW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권인거 사장님. 그러면서 맨 뒤에 초보 운전 해가지고 제가 쫙 몰고 다니면 알아서 다 비켜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가면서 저는 2000년도에 6조의 다이아몬드가 탄생된 거예요. 6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만 그랜드 MJ 대상자가 된 게 아니고 김종욱 사장님, 예, 그분이 그때 이제 그 8점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때 한 2억 정도인가? 그 정도의 어떤 보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조의 다이아몬드가 탄생되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뻐져. 그리고 그 사무실에 정말 그 사무실이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막 성장하게 되면서 그 사무실에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이렇게 그냥 정말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심에 찬 그 눈빛으로 이렇게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 그분도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그분들이 한 15조, 20조 정도가 전부 다이아몬드가 다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상 다 되신 거죠. 이게 이상 다 되신 거예요. 이번에도 파운더스 이제 보여요. 아까 안 보여가지고 이 불빛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아니 20점 가신 파운더스 트리플 가신 김명희 사장님도 그때 거기서 미팅을 같이 했던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러 가죠. 그럼 저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플랜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이미 나는 된 거예요. 2000년도에 나는 97년도에 98년도에 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빈 동그라미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된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를 사고 빚을 갚고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빚 정리를 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걸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파트너를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나든. 그러면 저는 너무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 이미지만 해도 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온전히 저는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복감과 감사함이 이렇게 막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제 같은 경우도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상관없다. 제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당신은 지키만 봐라. 그리고 저는 꼭 당신한테 성공한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난 된 것처럼 이미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확신에 찬 모습, 그 확신과 믿음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미 난 된 것처럼 그렇게 이미 그 내 인생에 대한 플랜, 사업에 대한 마케팅 플랜이 아니고 내 인생의 플랜을 정말 행복한 그 플랜을 쫙 알려드리니까 어때요?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나, 부정적인 나, 절대로 안 되는 나, 이미 만나면서 믿음이 없는 나는 부정의 결과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하겠노? 저 사람이 내가 전달해도 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정이 나오겠어요? 열정이 나오겠어요? 열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갔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온전히 어떻게 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폰서에 대한 믿음, 물론 이제 우리는 마케팅에 대한 믿음,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믿음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해져야만 파트너한테 정말 강한 파트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파트너분이 저보고 그래요. 사장님, 저희 파트너분이 그러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대구 GOM을 갔더니 저랑 다이아몬드 동기이신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어요. 다이아몬드 사장님 한 분이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14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은 그런 열정을 유지를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업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우리 사업의 매력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8월 달에는 정말 그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예, 정말 전 세계 90여 개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고요. 경제 포럼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빌 게이츠와 같은 VIP들이 그런 분들이 다 참석하는 그 멋진 그 개막식에 그런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이었었어요. 정말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그 FED의 그 축하와 그 감동 느끼시잖아요. 아직 저는 책 아시지를 않았는데 10월 달에는 저희는 이제 한 회계원도가 끝나고 나면 핀업 하신 분들만 초청을 해가지고요. 행사를 진행해요. 유핀 세미나라고.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또 바뀔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무주에서 저희들은 행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정말 어떤 감사의 자리를 갖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는 뭘 했냐면은 오마케를 했었어요. 야외 오마케. 15인조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가지고요. 야외에서 성악가를 초청하고 통기타 가수 그리고 파트너분들 중에서 정말 재능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친구간에 그러면서 정말 멋진 장기자랑도 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걸 기획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저가 더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 참석하신 많은 파트너분들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두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파트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는 선상위에서 저희들도 다이아몬드가 저희 아이 한 탑이글까지 한 10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 분들만 다 모시고 선상위에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파티를 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리더십 여행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 전 세계의 파트너가 모든 파트너가 그 비행기 한 대를 다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행 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파트너 한 분이 사장님 7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삿포로 가서 정말 눈이 달라요. 한국 눈하고 달라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스키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행복해할 그 모습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쁜 거예요. 매달이 매일매일이 김일도 리더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제가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멋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아직도 이 사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리고 아직도 이 사업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었던 건 복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복제 사업. 그래서 뭐냐 하면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21%를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21% 복제 사업이에요. 21% 복제 사업.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복제라는 건 내가 정말 이해하고 비전을 봤죠? 비전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복제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치면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게 복제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가르칠 때 이것이 완전한 복제의 의미예요. 그럼 나는 단지 지금 이해하고 비전을 봤다. 단지 이해한 수준이다. 그건 복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제를 하고 이걸 가르치고 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이 단계가 되어야지 정말 복제의 의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1%의 복제 사업인 거예요. 21%의 복제 사업인데, 자, 저는 어떻게 SP를 갔냐 하면은 여기가 영미예요. 저예요. 그러면은 저는 SP를 갈 때 저는 세조와 같이 제 파트너 세조와 저랑 네조가 동시에 SP를 갔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 이분은 1000만 PB로 SP를 갔고요. 여기는 어떻게 사이드 400, 여기 사이드 400, 저도 사이드 400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면 저는 뭐예요? 21%가 아니고 15%지 않나요? 15%. 그러니까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를 400만 PB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GP도 갈 것이고 PT도 갈 거예요. 그리고 그쵸? PT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1%를 완전히 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와도 제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PT가 되어도 그만두신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 400만 어쩌면 내가 PT가 되었지만 그 21%를 정확하게 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파트너가 나타나도 21%를 복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정체가 올 것이고 재미없고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PB를 했는데도 요렇게 말고요. 1000만 PB를 했는데도 PT가 되어서도 그만두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했어요. 한 800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스폰서가 한 200 정도를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피는 갈지 몰라도 제대로 된 네트워크는 절대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항상 스폰서한테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주도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사업이라는 거로 내 사업, 주도적인 사업을 할 때 결국 사업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가 커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번 1%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1%의 능력, 1%의 그 마지막 잠재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결국 내 개인도 성장이 있는 거고 사업도 성장이 있는 거고 네트워크도 커지는 건데 결국 그 1%를 능력 발휘할 기회가 그분한테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결국 그분은 정체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1%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사람을 정확하게 복제시키면 에메랄드예요. 6사람 복제시키면 다이아몬드예요. 20개를 복제시키면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아직 21%를 내가 저희 다이아몬드 어떤 분이 그래요. 파트너가 먼저 다이아몬드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그의 스폰서가 본인은 정말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왜 12%에서 그만두고 15%에서 그만두고 파트너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트너를 지원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21%를 도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 감이 떨어진 거죠. 21%를 단지 오래된 분들이 계실까는 그 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이아몬드 사님한테 당신이 다시 한 번만 SP를 가라. 21%를 다시 한 번만 도전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21%를 도전하면서 그 감을 딱 예전에 그 감이 딱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21%의 그 감이 없을 때는 파트너가 나와도 그걸 제대로 복제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2% 돼서 죽고 9% 돼서 죽고 15% 돼서 죽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 어떤 복제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자 그래서 뭐냐면 쟤는 이제 자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이분은 A고 이분은 B예요. 이분은 긍정의 에너지가 80%고 부정의 에너지가 20%예요. 이분은 부정의 에너지가 80%고 긍정의 에너지가 20%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제가 꺼내냐면 진짜 우리 사업에서의 최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핵심이 9코어거든요. 저는 9코어 중에서 물론 9코어. 자, 그럼 뭐냐면 저는 이제 진짜 만약에 지금 에메랄드 되신 분이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그분이 핀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게 정체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방법을 몰라서 아니에요.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의 에너지, 그 부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는 나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 열정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자기 확신, 믿음 없어요. 언제나 부정적인 나이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에너지가 나는 뭔가 나름대로 똑같은 어떤 플랜을 얘기하고 있고 뭔가 똑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분 속에는 부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부정의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물론 우리가 9코어를 통해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넣어야 되지만 그 부정의 에너지를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감사를 담아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아메를 해서 정말 감사한 이유,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한 이유, 그 감사를 끊임없이 매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행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 항상 이유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부정의 에너지를 없애려면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감사들이 나와야 돼. 사업이 성장할 때는 정말 감사할 때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 사업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이 가득했을 때는 그 부정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함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는 그냥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형제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정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정말 장희수 사장님 초창기에 시스템, 월드와이드 그룹 시스템 없을 때 그 해강 빌딩에서 저희들 다 큰 거예요. 해강 빌딩에서 정말 그런 멋진 환경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멋진 환경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감사를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미팅도 나오고 뭔가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정의 에너지가 나한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계속 충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부정의 에너지가 뭡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면 이 에너지를 까먹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아무리 가서 멋지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고 항상 노라는 대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계속 거절을 받고 있고 뭔가 없다면 나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인코아를 통해서 그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죠. 충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인코아 중에서 정말 나인코아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미팅 참석하죠? 테이프 듣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인코아 중에서 상담을 했는데 성장 안 되는 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분은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담이라는 게 저도 그래요. 파트너분이 정말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해야만 되니까 그 책임감도 있으니까요. 진짜 불러서 상담을 해고 싶은데 상담하잖아요. 소한테 경일기식이에요.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스폰서가 그렇게 하면 그걸 제가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근데 정말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병명이 나왔을 때 그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면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른다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상담이라는 건 상담하지 않는 스폰서한테 받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스폰서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 상담을 받으면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고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향 제시를 그 스폰서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상담을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안 계시다니까요. 정말로 내 필요성에 의해서 진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만 있다면 정말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진짜 내 상황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핀 성장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부담감도 더 커지고 더 큰 부족함을 느끼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정말로 내가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파트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폰서에 대한 그 신뢰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 가져야만 되고요. 스폰서는 정말 나 자신보다도,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은 나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있지 못하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스폰서를 믿고, 정말 파트너 믿고, 정말 시스템 믿고요. 진짜 나 자신에 대한 성공 믿고, 진짜 6개월, 1년 정도 정말 라인코어, 우리 시스템대로 딱 집중하고 몰입하면 못 될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일단 나의 상황을 먼저 제대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진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1년 정도만 딱 집중하면 왜 할 수 없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2012년도까지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그냥 무대 위에 올라서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박수만 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2012년도까지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한 번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흥분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런 사랑으로 저도 컸거든요. 그 사랑으로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랑으로 격려로 그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진정희 사장님, 정말 장인수 사장님, 정말 그런 멋진 환경, 정말 그런 격려와 정말 그런 사랑과 그 관심이 있었기에 저희들 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 받은 사랑. 저도 이제는 되돌려 드려야 될 그 시점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2012년도까지 정말 멋지게 함께 해냅시다. 화이팅!